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근골격계 질환의 명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보내드렸나요?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항상 요 내용을 빼놓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명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서 저는 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진짜 참이라고 하면 명제가 아니고 법칙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음. 근데 이제 저는 아직은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검증된 법칙이 아니라서 그래서 명제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치료하면서 보니까 음,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거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질병이든지 지금 무릎부터 시작해서 발목, 발바닥, 족저근막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하지 정맥류, 그리고 손가락, 요런 관절염까지 다 제가 근육을 풀어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근육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근육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을 보면 신호가 보통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거나 붓기, 뭐 쥐나는 거, 염증, 그다음에 요즘 병원 가면 뭐 무슨 증후군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써요. 근골격 관련해서. 요런 모든 질환의 신호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질환의 원인은 제가 보니까 근육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상태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근육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아니? 근육이 근력이 없다. 그러니까 힘이 좋다, 나쁘다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도록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합니다. 근육 상태를 힘으로 평가를 해요. 근력이 강하냐, 나쁘냐, 응? 이 힘이 좋냐, 나쁘냐. 근데 제가 보면 힘이 좋냐, 나쁘냐는 두 번째고, 첫 번째 근육 상태 기준이 되는 초점은 근육 뭉침이더라고요. 근육이 뭉쳐 있느냐, 뭉쳐 있지 않느냐. 뭉쳐 있으니까 있는 힘도 못 쓴다.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뭉침을 풀어주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명제라는 큰 테두리로 근육 상태가 좋으신 분은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근육 상태가 좋으려면 뭉침이 없어야 되는데, 뭉침은 근육이 피곤해서 오기 때문에 그 피곤이 우선 없어야 되고, 또 하나 뭉쳐 있다고 하면 충분히 풀어줘야 상태가 좋아진다. 예방과 치료가 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모든 거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요 첫째 장에 요 내용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엘보에 대해서 하잖아요. 예, 엘보는 팔꿈치 관절, 주관절, 팔꿈치 관절 안쪽과 우리가 여기가 팔꿈치 안쪽이잖아요. 안쪽.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 구분은 새끼손가락 쪽이 안쪽이고요. 엄지손가락 쪽이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내측 상과염 이거를 골프 엘보라 하고 바깥쪽 외측 상과염 쪽을 상과염을 테니스 엘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는 뭐 골프를 많이 쳐서 테니스를 많이 해가지고 꼭
그런 뜻은 크게 이제 아닌데 요 이제 표현을 쓸 때 이제 골프 쪽이 내측상과염, 테니스 쪽이 외측상과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보면 요 염증의 증상들이 우리 근골격계 질환의 염증의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근육의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육이 끝나는 부분에서 통증이 있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관절염 같은 마디마디가 쑤시거나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손가락 관절염은 손가락 근육의 끝부분에서 관절염이 왔거든요. 손가락 근육의 끝부분에서. 이해 가세요? 시작점은 다 요 아래 팔뚝 근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끝 부분으로 끝났어요. 근육이. 그리고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발목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육의 끝나는 부분에서 이 관절에 아니 요 증상이 왔거든요. 아픈 증상, 통증이나 염증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붓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 근육이 끝나는 부분에서 왔는데 엘보는 이상하게 근육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와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엘보가 근육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오는지 그거를 이야기한 원인이나 아니면 증상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엘보는 근육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 이따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걸 알아두시고, 자, 엘보를 보면 완치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치료를 받아가지고 주사 맞고 염증 치료를 해서 좀 나았는가 싶은데 또 재발하고 하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음. 그 엘보가 완치가 안 되는 그 이유는 엘보 치료를 손상이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요 팔꿈치 관절 윗부분, 관절 윗부분, 그 관절 융기, 이제 우리가 윗부분 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절 융기 부분에서 염증이나 아니면 찢어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손상이 있어서 어, 생기는 게 엘보인데 엘보 치료도 그 손상이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치료를 해요. 주사나 약물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 엘보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을 치료를 안 하고 그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재발을 하는 거죠. 보면 엘보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우리 손목 있잖아요. 손목. 응? 요 손목을 요 움직임 제가 지금 손목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손목을 움직이는 요 근육들이 문제가 있어서 엘보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차 원인은 요 팔꿈치 관절 이렇게 움직이는 요 근육들도 이차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요 염증과 손상이 있는 그 부분만 한정해서 약물이나 주사나 아니면 뭐 심하면 수술까지도 치료하기 때문에 엘보가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엘보는 요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팔뚝 부분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저 팔꿈치 관절을 움직이는
요 근육들이 이 팔과 이 아래팔 부분에도 있거든요. 그 근육들을 풀어주면, 뭉친 부분을 풀어주면 엘보도 예방도 할 수 있고 완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환자분들을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해드리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엘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엘보를 팔꿈치 과사용 증후군의 일종으로 봅니다. 팔꿈치 과사용 증후군의 일종. 그래가지고 손상 부위인데, 그러니까 이 팔꿈치 관절 윗부분 손상 부위 인대에 미세한 파열이나 염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엘보 원인은 팔꿈치 뼈를 둘러싼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요거는 있는 현상 그대로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현상 그대로를 표현한 거예요. 뭐 인대가 파열되었고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발생한 거를 엘보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하나 원인은 이 엘보는 막 한 번의 외상, 충격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작은 충격이 반복되고 그 충격이 쌓여서 서서히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충격이 반복되고 충격이 쌓이는데 지금 요 염증이 생기는 부분에 반복되고 쌓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응? 이 원인을 보면. 근데 실제로 충격이 반복되고 쌓이는 거는 요 염증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충격이 쌓이고 작은 충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육에 미치는 충격이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 그 뼈에 접해져 있는 그 부분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엘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정의나 원인으로 보자면 근육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 팔꿈치 윗부분, 지금 손상을 입은 부분이 작은 충격이 반복되고 충격이 쌓여서 생긴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를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원인은 요놈 시작점이 아니고 근육 본체인데 이제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현대의학에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원인을 정의를 하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뭐 증상은 팔꿈치에 통증이 있고 뻣뻣하고 염증이 있고 그죠?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나 초음파나 MRI 검사로 진단할 수 있고 치료를 여기 쌓이는 게 반복이 되니까 충분히 안정을 취하세요 하고 여기를 못 움직이게 해요. 가급적인 움직임을 적게 하는 거예요. 팔꿈치 관절을.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스트레칭이라는 표현을 써요. 휴식과 스트레칭. 어, 이렇게 충분히 쉬어줘도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저절로 항상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염증 치료를 하는데 소염증 통제나 근육이완제를 써가지고 염증 치료를 하고요. 약물 치료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요법도 하고 진짜 심할 경우에는 수술 치료도 하는데 수술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엘보를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이 말밖에 없어요. 휴식이 제일 필요하니까. 어, 그래서 보통 한 세네 달 이 팔꿈치를 무리하게 쓰지 말라고 자꾸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그런가 염증이 다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지만 세네 달 쉬었다가 다시 또 막 이렇게 뭐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 배드민턴 운동 같은 거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엘보가 또 재발해요. 아무리 쉬어줘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따가 보시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병원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안정을 취해주고 약물 치료도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요법도 쓰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염증이 있으니까 우선 염증이나 아니면 찢어진 부분들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치료는 하셔야 돼요. 그지만 재발이나 아니면 이제 더 좋게 완치를 하려고 하면 그 진짜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엘보가 쉽게 낫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원인을 요 손상이 있는 부분, 팔꿈치 위, 이 관절 윗부분, 손상과 염증이 있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치료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엘보의 정의 속에 실은 답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아까 엘보의 정의를 보면 과사용 증후군의 일종이라 했죠. 그리고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응?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엘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손목을 움직이는 이 기능을 하는, 그죠? 손목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들 있죠. 우리가 손목을 움직이잖아요. 요 손목을 움직이는데 요게 누가 하는 거 아니? 근육들이 해요. 근육들이 힘을 써서. 그래서 요 손목을 움직이는 그 근육들의 상태가 좋은 사람은 손목과 팔을 아무리 많이 쓰고 과사용을 해도 그러니까 이 팔꿈치에 충격이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엘보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엘보가 오지 않아요. 똑같이 테니스를 치고 똑같이 골프를 쳐도 어떤 사람은 엘보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안 오는 사람들은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이에요. 상태가. 응?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근육 상태가 좋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뭉쳐 있느냐, 뭉쳐 있지 않느냐에 초점을 두셔야지 근육이 힘이 좋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은 두 번째라 이거죠. 두 번째. 근육이 힘이 좋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요소고 첫 번째로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근육이 뭉쳐 있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요소라는 거거든요. 근육 상태가 좋다는 그 말의 정의상. 그래서 근육 상태가 좋은 사람은 손을 아무리 과사용을 해도 반복적으로 충격이 와도 엘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의 상태를 좋게 해야 되고, 어, 그러기 위해서 현재 지금 엘보가 있다고 하면 엘보의 염증이나 손상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현재 병원에 가서. 그거는 염증이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해주면서 동시에 근육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고 그와 동시에 현재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염증이나 손상 관련한 치료를 하면 그러면 재발되지 않고 완전한 치료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엘보가 와 있는 상태면 무조건 이제 그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받으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아예 왜 그런가 골막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엘보라는 정의가. 그러니까 염증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염증 치료는 안 하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래도 우리 몸이
항상성이 있어서 치료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염증 치료는. 예, 예. 그래서 좀 빨리 치료를 하고 싶다. 그리고 염증이 더 번지거나 이러면 또 안 좋잖아요. 엘보의 염증은 화농성 염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더 커지거나 이런 것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염증 치료는 병원에 가면 일주일 정도면 염증은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염증은 가급적이면 엘보라고 판정을 받으시면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염증 치료,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은 맞거나 아니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 이 엘보와 관련된 근육, 손목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들을 병원 약을 드시면서 풀어주시면 더 좋다 이거지. 저는 그걸 권해요. 근데 나는 병원 죽어도 싫어 그러면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조심조심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치료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 안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셔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으시면 또 하세요. 언제든 하셔도 좋아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엘보의 원인과 치료는 원인은 손목을 사용하는 근육의 뭉침에 있고 치료는 손목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엘보가 있으시면 병원에 일주일 정도 가셔서 염증 치료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보면 손목의 움직임 기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6가지의 움직임을 가지고 모든 손목 활용을 합니다. 뭐 운동을 할 때 탁구 치든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뭐 저기 뭐야 배드민턴을 치든 아니면 뭐 요리를 하든 프라이팬을 잡든 컴퓨터 작업을 하든 손목의 움직임은 다 이 6가지 움직임입니다. 6가지. 요 움직임을 담당하는 거는 다 근육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손목 움직임을 보면 A에서 보면 굴곡과 신전이 있어요. 손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걸 굴곡이라는 표현을 쓰고 굽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손등 쪽으로 구부리는 걸 신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편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신전이라는 표현, 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쪽으로 구부리는 거 있죠. 비번에서 보면 엄지손가락으로 구부리고 새끼손가락으로 구부리잖아요. 이 요측 굴곡, 요측 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구부리는 거는 척측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노쪽, 이 엄지손가락은 노쪽 굴곡, 굽힘. 새끼손가락 쪽으로는 좌쪽 굽힘, 굴곡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회전시킵니다. 이 회내, 프로네이션이라는 회내 안쪽으로 엎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회내, 엎침. 응? 그 다음에 회외, 요거는 수피네이션인데 바깥쪽으로, 손등 쪽으로 뒤침, 엎침과 뒤침. 회내, 회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 6가지 동작이 우리 손목의 움직임이에요. 손목의 움직임. 요 움직임으로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요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다 달라요. 일부 근육들은 중복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손목을 굽히는 걸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근육들의 끝부분도 엄청 자극을 받겠죠. 요 실은 선생님들 지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래 팔뚝을 이렇게 살짝 잡고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잡고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굽혔다 폈다. 그러면 막 요 아래 팔뚝 근육이 실룩실룩 하지 않습니까? 요 놈들이 담당을 해요. 응? 요 근육들이 굽히고 펴고를 담당을 해요. 요 아래 팔뚝 근육들이 요축 굴곡과 척축 굴곡을 또 담당을 해요.
요 아래 팔뚝에 있는 근육이 회내하고 폐 근육을 또 움직임을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 근육들이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일을 하는데 요 근육들뿐만이 아니고 근육의 시작점, 요 팔꿈치 윗부분, 응? 요 팔꿈치 관절의 윗부분, 위 관절 윤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관절 윤기 부분에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얘네들도 계속 자극을 받겠죠. 손목을 움직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요 뼈, 팔꿈치 뼈 골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엘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엘보가 온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거가 어떤 거가 실은 일을 하는 거 아니? 아래 팔뚝에 있는 근육들이 손목에 움직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버리게 되면 실제로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여기 팔꿈치 윗부분 끝부분에 오는 반복적인 충격이 더 커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얘네들이 굳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임을 못하니까 시작 부분에도 충격이 계속 더 크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보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 엘보가 오는 걸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요 근육들의 뭉침을 풀어주시면 그러면 요 근육의 끝부분에 과부하가 적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충격이. 응? 그래서 엘보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렇습니다. 요 근육 요 부분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엘보의 치료로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손목의 굴곡과 신전을 먼저 한번 알아보실까요? 손목을 굴곡시키고 신전시키는 첫 번째 작용 근육은 요 팔꿈치 윗부분에 붙어가지고 팔뚝에 엄청나게 근육들이 있으면서 그 힘줄들은 우리 손목 바로 위 수근골과 중수골에 붙어 있는 손목 근육이에요. 손목 근육. 음. 그러니까 이 손목을 굴곡시키는 큰 세 개의 근육이 있는데 일차로 작용하는 척측 수근 굴근하고 목측 수근 굴근하고 당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목을 굴곡시키는 2차로 작용하는 근육이 있는데 얘네들은 요 팔뚝에 있거나 이제 요 팔꿈치 위쪽에 붙어가지고 이 손목을 통과해서 손가락에 붙어 있는 근육들 있죠. 이 손가락에 붙어 있는 근육들도 손목을 구부리는데 작용을 같이 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작용하는 근육이 요 세 가지 척측 수근굴근, 요측 수근굴근, 장장근이라는 세 가지라 이거고 요거는 손가락 우리가 2차적 작용 근육은 손가락 관절염 할 때 이미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1차적 작용 근육만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 굴곡, 손목에 굴곡, 이제 손목에 굴곡, 굽힌 근육을 알아보면 지금 요 붙어 있는 거가 여기가 지금 우리 팔꿈치 관절입니다. 팔꿈치 관절 위팔뼈, 이 관절 용기 여기 솟아나와 있잖아요. 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새끼손가락 쪽 안쪽입니다. 안쪽. 이 굽힘, 굴곡을 담당하는 근육은 이 안쪽에다 붙어 있어요. 안쪽에 새끼손가락 쪽 안쪽에 붙어 있어요. 요 안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요 세 개의 근육.
이게 아까 처음 말했던 척축 수근 굴근, 그다음에 얘는 장장근, 이쪽은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니까 요축 수근 굴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팔을 손목을 이렇게 굽혀주는 거죠. 손목을 굽혀주게 힘을 이렇게 잡아 당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음. 얘네들이 붙어 있는 장소를 보세요. 다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죠? 음. 그러면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보면 척축 수근 굴근은 시작점이 여기에 붙어 있죠. 이게 새끼손가락입니다. 마디가 세 개 있으면 여기는 중수골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는 수근골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마디마디를 형성하는 근육이고 음. 그래서 이거는 손바닥, 손허리뼈. 얘는 손 허리뼈입니다. 얘는 이제 손가락 뼈고요. 손가락. 손가락 뼈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새끼손가락. 손가락 뼈가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엄지손가락. 그죠? 이 손가락 뼈가 여기는 엄지손가락 가운데 허리뼈고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이 요측, 이쪽이 척측입니다. 척측 안쪽. 척측 수근 굴근은 여기 시작하는 곳이 안쪽 위 관절 융기라고 써 있죠. 여기 안쪽 관절 위쪽에 있는 여기 융기 요 부분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 근육이 어디에 힘줄로 해서 붙어 있는 거 아니? 여기 두 군데 붙어 있네요. 그죠? 이제 얘는 실은 세 군데인데 나타나는 건 두 군데죠. 하나는 요 콩알뼈 쪽에 붙어 있고 하나는 이 새끼손가락 허리뼈 쪽에 붙어 있네요. 그죠?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문제가 생겨서 이쪽에 엘보가 생기면 치료는 근육 치료는 여기 이 근육을 치료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 근육. 이해 가시죠? 이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엄청 여기에 뭉침이 있어가지고 얘한테 충격을 더 크게 주기 때문에 엘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면 엘보가 좋아진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지금 손목을 굴곡시키는 근육 세 개가 있어요. 척측 수근 굴근, 그다음에 이 요측 이쪽으로 붙어 있는 요측 수근 굴근. 자, 시작점은 여기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을 보면 요 허리뼈 쪽에 붙어 있네요. 그죠? 둘째, 셋째 허리뼈 쪽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엘보가 올 거거든요.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럼 여기 이 근육을 풀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근육의 뭉침을. 이해 가시죠? 또 하나. 세 번째 근육은 장장근이라고 하는데 장장근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여기. 그리고 여기 허리뼈 쪽 힘줄에 붙어 있어요. 이 손목을 굴곡시키는 녀석.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엘보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굴곡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엘보가 오면 그러면 요 세 근육 척추 수근굴근, 요축 수근굴근, 그다음에 장장근 요거를 풀어주라 이거죠. 응? 이해가시죠? 자, 안쪽으로 근육이 분포되어 있는 이제는 이쪽이 새끼손가락 쪽입니다. 이쪽이 여기가 새끼손가락.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척추 수근굴근. 그죠? 얘 보라색 비슷한 거 장장근. 초록색 요축 수근굴근. 그렇죠? 그 요 세 개 굴곡에서 문제가 생겨서 요게 엘보가 오면 그러면 요 부분을 다 풀어주라 이 말이죠. 요 부분. 이해 가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여기가 척측이네요. 척측. 새끼손가락 쪽. 여기 근육 세 개가 보이네요. 여기 척측 수근굴근, 장장근, 그다음에 요축 수근굴근. 그죠? 요 세 개의 근육. 음. 그리고 2차로 작용하는 근육, 요 천지굴근이네요. 요 두 번째 손가락 마디에 붙어 있네요. 힘줄이.
천지굴근. 천지굴근도 이렇게 손목을 구부리는데 작용을 한다. 이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 2차적 작용 근육도 제가 이렇게 요 자료, 그림 자료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해 가시죠? 굴곡과 관련해서 엘보가 여기서 생기는데 근육들은 여기를 풀어줘야 된다. 치료는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전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전. 신전은 손 등 쪽으로 구부리는 거. 그러니까 손 등 쪽으로 구부리는 걸 신전이라 합니다. 신전. 손 등 쪽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손등 쪽으로 구부리는 근육도 세 개가 있어요. 장요측 수근신근, 반요측 수근신근, 그리고 척측 수근신근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지신근이나 시지신근, 소지신근, 장부지신근도 손목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손등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이 신전에 영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게 1차적 작용 근육이니까 요 세 개도 알아보시죠. 이제 요 세 개, 요 세 개. 아, 아까 손바닥 쪽으로 구부릴 때 가동 범위, 정상 가동 범위는 80도예요. 우리가 구부릴 때 80도 정도까지 나와야 정상이고요. 손 등 쪽으로 이렇게 신전을 시킬 때는 가동 범위가 정상 가동 범위는 70도거든요. 70도를 넘는 거는 괜찮은데 70도가 안 나오면 정상적인 가동 범위까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정상 가동 범위는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요거는 이제 손 등 쪽입니다. 손 등 쪽. 손 등 쪽. 손 등 쪽은 다 붙어 있길래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아니? 엄지 손가락 쪽에 붙어 있어요. 근육들이. 손 등 쪽으로 작용하는 근육들은 엄지 손가락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장요측 수근신근. 이게 엄지손가락이잖아요. 엄지손가락 쪽, 여기에서 이 관절 융기 위쪽 부분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자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죠. 여기.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아시겠죠? 음. 장요측 수근신근에 시작하는 곳은 요 엄지손가락 쪽 위쪽, 그죠? 위쪽 관절 위쪽에 있는 요 융기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응? 그 다음에 얘가 붙어 있는 곳은 둘째 손가락 허리뼈에 붙어 있네요. 그죠? 음, 이렇게 장요측 수근신근. 음. 그러면 요 신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얘를 풀어주려고 하면 여기를 풀어줘야 이 근육을 풀어줘야 되겠죠? 요 근육. 그죠? 예, 요 근육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요측 수근신근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쪽 요 관절 융기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셋째 손가락에 붙어 있네요. 그죠? 네, 셋째 손가락 허리뼈에 허리뼈. 네, 여기. 그리고 얘한테 문제가 있으면 요 근육을 풀어주셔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엘보는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엘보는. 자, 척측 수근 신근. 얘는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쪽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기는, 이제 여기 붙어서 시작점은 엄지손가락 쪽인데, 끝부분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죠. 그죠? 예. 이렇게. 척측 수근 신근. 그래서 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요렇게 손등 쪽으로 구부리게 하는. 손등 쪽으로 구부리는데, 새끼손가락 쪽에서 잡아 당겨서 구부리게 만들겠죠. 그 얘도 마찬가지로 엘보가 이렇게 생겼을 때 풀어줘야 될 부분은 요 근육이라 이겁니다. 요 근육. 이해 가시죠? 이제 한번 보실까요? 요 근육. 자, 지금 엄지손가락 쪽,
그죠? 여기에 다 붙어 있네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에. 이 엄지손가락에 붙어 있는데 장요측, 롱구스라고 써 있네. 장요측, 그래, 롱이니까. 그쵸? 장요측, 수근신근, 반요측, 수근신근.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척측, 수근신근. 이렇게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석진아, 아빠 강의 중이다. 어, 척측, 수근신근.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얘 노란색은 여기 디지털럼이라고 써 있죠? 지신근, 손가락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손목을 손등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데는 크게 세 개, 장단 요측 수근신근하고 여기 척측 수근신근이 있는데, 그죠? 어, 얘네 이제 지신근도 손가락하고 연결된 지신근도 작용을 한다. 요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오른쪽 그림은 건초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건초염. 그죠? 이 손등을 이렇게, 손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등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 힘줄들 있죠? 힘줄들. 힘줄들이 이렇게 건초에 쌓여 있어요. 초. 이 칼집초. 이 칼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게, 요렇게 힘줄들이 이 초를 싹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시노비얼 시스라 해서 윤활초라는 표현을 쓰는데 윤활집 그죠? 윤활집, 윤활초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건초염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칼집에. 그러니까 얘네들 터널 이 칼집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초염이라는 부분을 쓰는데 건초염도 실은 왜 건초염이 생기겠어요? 건초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골격 관련한 질환의 문제는 뭐 염증이든 뭐 통증이든 그렇죠? 뭐 무슨 증후군이든 그러니까 건초염 이것도 근골격 관련한 염증이잖아요. 뭐가 문제라고요? 근육 상태가 안 좋으면 요 이 건초를 통과하는 근육 힘줄 근육 상태가 안 좋으면 그 건초에 염증이 생긴다니까요. 왜 그런 거 아니? 근육 상태가 안 좋으면 요 건초 이 힘줄들이 무뎌가지고 빡빡해지거든요. 그럼 건초하고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건초염이. 그러니까 결국은 건초염도요, 근육을 풀어주면 좋아져요. 실제로 좋아집니다, 건초염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명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증상, 신호는 근육 상태가 좋으면 거의 질환이 오지 않는다. 신호가 오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초염도 근육의 상태를 좋게 해주면 좋아지더라.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그림도 이렇게 더 넣어봤습니다. 여기 건초들 보이시죠? 그죠? 여기는 건초들이 또 너덜너덜하게 안 되게 지대로 딱 띠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우리 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건초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힘줄이. 건초가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 이게 뭐뭐뭐 근육이다, 무슨 힘줄이다. 이것까지는 요 밑에 있는 글, 영어를 해석해 보시면 되는데, 쉽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냥 모르셔도 돼요. 자, 손목 굴곡과 신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손목 요측하고 척측편이 있죠. 엄지손가락 쪽으로 굴곡시키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굴곡시키는 이 편이
요 편이 요 움직임도 지금 이게 잘 나오나요? 잘 나오. 실은 얘를 진짜로 작용시키는 근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요측 수근신근, 장담 요측 수근신근, 요측 수근 굴근, 얘네들이 요측 편의를 담당하고요. 척측 수근 굴근, 척측 수근 신근이 요 척측 편의를 담당을 합니다. 한 가지 잘 보시면 요측에서 시작해서 그죠? 요측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요측, 그죠? 요측에서 시작하는 신전근, 굴곡근은 다 요측 편의를 담당하고 어, 척측에서 시작하는 신전근과 굴곡근은 척측 편의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쪽으로는 약 20도 정도가 정상 범위고 새끼손가락 쪽으로는 30도 정도가 정상 범위다. 얘네들로 인해서 이렇게 막 요측 편의, 척측 편의로 인해서 이 엘보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요 시작점인 여기 엘보가 오겠죠? 우리 팔꿈치 관절 요 융기 윗부분에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서 엘보가 오면 결국은 아까 해당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돼요. 응? 요측 수근 신정근 군것근 척측에서 있는 신정근 굴곡근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내하고 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내, 이 엎침, 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뒷침, 요 엎침과 뒷침, 회내와 회외, 요거는 정상 범위는 90도입니다. 90도. 회내근은 두 개가 있고, 회내근은 두 개가 있고, 회외근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원회내근이라고 해서 이 원회내근이 실은 엘보하고 연결이 돼 있고 방형회내근은 엘보하고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외근은 당연히 엘보하고 연결돼 있고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죠. 원회내근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원엎침근이라고 하는데 엎침 얘가 붙어 있기는 새끼손가락 쪽에서 붙어 있어요. 새끼손가락 관절 용기. 응? 여기. 그래가지고 어느 쪽에 붙어 있는 거 아니? 엄지손가락 요측, 노뼈에 붙어 있어요. 노뼈, 요측에. 그래서 얘가 힘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요 끝에서 시작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엎쳐지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엎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을 많이 뭐 병뚜껑을 따거나 뭘 짜거나 할 때, 그죠? 손목에 회전을 많이 쓰잖아요. 손목에 회전을. 이 손목에 회전을 쓰는 요 손목 회전. 요 손목 회전이 바로 요 근육에서 안쪽으로 엎침의 회전을 할 때는 요 회내근이 작용을 하고요. 바깥쪽으로 뒷침의 회전을 할 때는 회외근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엎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요 근육들. 아시겠죠? 요 근육. 요게 원회내근입니다. 원회내근. 여기에서 보면 이 새끼손가락 쪽에서 요 우리가 말한 요걸 노뼈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엎침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그러니까 요 원해내근을 풀어줘야 그 안쪽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엘보가 발생하면 여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죠. 방형회내근은 우리 손목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지 요 여기 우리 척골이죠. 좌뼈에서 시작을 해서 이 노뼈 요골 쪽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음, 얘는 이제 엘보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회 내에 작용하는 근육이다. 요걸 알려드리려고 이 사진이 이제 있는 거고요.
회외근은요. 회외근은 이게 회내근입니다. 회내. 여기는 회내근이에요. 회외근은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 녀석. 이 손가락이 요렇게 뒷짐으로 가게끔 하는 녀석이거든요. 이 회내근. 아, 회외근, 회외근. 음. 회외근은 잘 보시면 시작하는 곳이 요 척골 쪽에 붙어가지고, 아, 시작이 좀, 여기 있네. 어디가 막 시작이고 끝인지 모르겠죠. 그죠? 척골 쪽. 그래가지고 이제 요 측에 다시 요걸 쪽을 이렇게,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여기가 어딘가니?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요 관절 위쪽 부분에 붙어가지고요. 삥 한 바퀴 돌듯이 돌아가지고 요 척골 쪽으로 붙어 있어요. 척골 쪽으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음. 한 바퀴 삥 돌아서 잡아 당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붙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얘한테 붙어 있어요. 얘한테. 여기. 엄지손가락 요골 쪽에. 여기서 붙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척골 쪽으로 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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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래 붙어 있거든요. 한 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이렇게 뒷심이 가능하게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따로 설명을 크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우리가 얘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우리 요 혹시 여기 골 보이세요? 골? 이 뼈에 골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골짜기가 있어요. 뼈하고 있는 골짜기. 요 부분에 근육이 잡혀요, 우리가. 그래서 요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얘는. 아시겠죠? 요 근육을 풀어주시면 회는 근육이 됩니다. 그 근육이 붙어 있는 거를 설명이 조금 힘들었는데, 붙어 있기는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요골 쪽에 붙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밖으로 이렇게 뒤침을 하는 역할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붙어 있는 게 조금, 자, 이게 해외근입니다. 해외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음, 상당히 분포가 크죠. 근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저 안쪽 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이제 우리가 엎침을 하고 뒷침을 하고, 음, 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엎침이잖아요, 엎침. 그죠? 요걸 이렇게 위로 X자로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이게 이 쭉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펴지는 게 뒷침입니다. 요 그림이 회외 뒷침의 그림이고요. 얘가 엎침, 회내 엎침의 그림입니다. 음. 이제 엘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근육들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팔꿈치를 굴곡하고 신전시키는, 요 팔꿈치를 굴곡하고 신전시키는 근육들도 실은 엘보에 영향을 2차적으로 미치거든요.
그래서 엘보를 팔뚝에서도 풀어주지만 실은 위팔에 있는 어, 상완근이나 상완 이두근, 상완 삼두근은 어, 이 위팔 이쪽도 풀어주셔야 엘보가 더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제가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위팔 근육들도 같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팔 근육에 있는 상완 요골근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상완 요골근이라고 해서 아래팔에 위치해 있어요. 아래팔에 위치해 있는데 얘는 이제 붙어 있기는 우리 척골 쪽, 요. 제가 표현 잘못했네요. 요골 쪽, 엄지손가락 쪽, 요 관절 위 윤기에 붙어 있는데, 요 관절 위 윤기에 붙어 있는데, 얘는 손목배에 붙어 있지 않고요. 아래 팔배에 붙어 있어요. 아래 팔배. 그래서 손목을 굴곡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얘는 요 팔꿈치 관절을 굴곡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팔꿈치 관절을. 그래서 얘는 손목하고는 연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손목 굴곡시키고 뭐 신전시키는 거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요 팔꿈치를 굴곡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은 요 이 엄지손가락 쪽 바깥쪽에 있는 엘보에 얘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엘보가 있을 때는 상완 요골근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손목 작용은 안 하지만 이 팔꿈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요거는 좀 조금 더 신중하게 엘보와 관련돼서 더 신중하게 다뤄줘야 될 근육이라고 봐서 제가 요거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엘보는 우리 팔꿈치 위쪽 그 관절 이 융기 부분에 상처가 난 건 맞습니다. 염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건 맞아요. 그래서 염증이나 상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염증이나 상처 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염증이나 상처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들이 있어요. 근육의 뭉침에. 그래서 근육의 뭉침을 더 해결을 해주셔야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고 혹시라도 엘보가 지금 오지는 않았는데 손목이나 팔꿈치 쪽이 좀 아프고 힘들어요. 염증은 생기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서라도 요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엘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셔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선생님 질문해도 될까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푸는 방법은 지금까지 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기도 예. 똑같이 그렇게 풀어주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혹시 와닿는 방법이 뭐 있으세요? 이 아래 팔뚝을 풀 때?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만지는 거? 이렇게 눌러주는 거? 아까 손가락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풀으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손가락 근육도 얘네들하고 똑같이 붙어 있어요, 아래팔에. 네. 같이. 그, 그죠? 손가락 풀 때 제가 이 팔뚝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요 반대편 팔뚝으로 이렇게 풀어주라고 말씀 혹시 안 드렸나요? 그런 방법. 아, 요렇게. 보이시지? 이게 지금 팔뚝 근육이죠? 네, 어? 그럼 네, 여기를 요 팔뚝으로 이렇게 네. 밀어주는 거죠. 근데 아, 이렇게 아, 밀면 힘드니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음, 얘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내 몸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겠죠. 아, 응? 네. 그러면 여기 이 안쪽에 팔뚝은 잘 풀려요.
그러면 네. 바깥쪽은 책상에 올려놓고 이 팔꿈치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책상에다 올려놓으면. 음, 응? 제가 그렇게 풀어요. 제가. 음, 또 하나는 바깥쪽은 바깥쪽은 야구공 같은 거 있죠. 요 손등 쪽은 야구공 같은 걸 책상에 놓고 이렇게 밀어줘요. 그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풀면 도움이 되고 아니면 이 저기 홍두깨 같은 밀대 같은 거 있잖아요. 밀대 같은 거 놓고 굴려줘도 되고 그죠? 네. 또 하나는 뭐 저주파 치료기나 아니면 안마기나 그런 거. 마사지 요즘 막 종아리 주무르는 것도 팔뚝에도 해도 되겠더라고요. 요-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요 뭉침을 풀어주시면 그러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음, 방법은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시면 돼. 뭐든. 네.